안녕하세요. 얼마니TV 시청자 여러분, 감정평가사 김강산입니다. 요즘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임대인분들 역시 전세 수요 감소를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 주택 소유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여파가 임차인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세에서 월세로 임차 유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서민들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는 점은 전세대출 규제가 사실상 강화되면서 월세라는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세라는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월세로의 전환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세와 월세의 현재 상황, 정책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해 서민 경제가 겪게 될 영향까지 같이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가 오늘 발표한 기사죠. 전세 사기 폭풍, 서울 경기 빌라 월세 50% 돌파, 역대 최대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부터 볼까요? 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는 전체의 53.6%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보다 많네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전세 사기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0년에 29.5%에 비해 24%포인트 이상 급증했습니다. 거의 2배가 된 건데요. 특히 비아파트 부분에서 크게 급증했습니다. 서울의 연립 다세대 월세 비중은 2020년 29.5%에 그쳤으나 저금리 장기화와 임대차 입법 시행 등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며 2021년에는 월세 비중이 33%까지 높아졌습니다. 이후 빌라 같은 비아파트 시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전셋값 하락과 역전세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전세 사기 피해가 본격화되면서 전세 기피층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 우려에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돌리는 수요가 늘면서 2022년에 월세 비중은 39.5%, 지난해에는 48.1%까지 증가했고요. 올해 들어 50%를 돌파했습니다.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경기도 연립 다세대 전월세 신고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전체의 51.6%, 절반에 달했는데요. 이는 2020년 30.6%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월세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빌라 시장의 전세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요. 한동안 국내 시장을 떠났던 외국계 사모펀드와 부동산 회사들의 국내 주거용 임대 시장 진출이 최근 들어 확산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주거용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인데요. 이는 임대 수익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는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은 내려가고 있으니, 즉 분자는 오르는데 분모는 줄어들고 있어서 임대 수익률이 괜찮아 보이는 것이죠. 월세를 외국인한테 내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약하면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 증가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계속 증가하면서 전세에 대한 신뢰가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들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을 두려워해서요, 전세를 꺼리게 되고 있죠.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는 이러한 심리를 더욱 자극시킨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이 필요한 세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제 나이대 애들 지금 다 전세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소득 요건 심사랑 대출 한도 제한 등이 강화돼서요,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대출 금리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대출 부담이 커진 것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가 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의무사항이 늘어나면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여러 세제 혜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네 번째,
특히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화가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되는 거 다들 아시죠? 대부분 시장에서 형성된 전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126%를 적용하면. 이에 따라 공급자로서 임대사업자들의 전세 공급이 많이 낮아지고요. 대체제로서 월세 공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모두 월세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금리 인상과 역전세난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고 동시에 전세값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인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로 전환하게 되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여섯 번째,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도 증가도 그 이유가 됩니다. 특히 월세를 산다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주 타깃인데요. 젊은 세대들은 목돈이 묶이는 전세보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전세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 제도의 쇠퇴와 월세화의 가속은 단순한 주거 형태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서민 경제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전세를 규제하고 대출을 억제하면요,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전세랑 월세는 대체 관계에 있으니까요.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월세 상승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월세는 매달 고정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지만 그 중에서도 비아파트 주택의 가격 하락이 두드러집니다. 빌라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는 비아파트를 보유한 서민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산 가치 하락과 더불어 임대 수익의 감소는 결국 경제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금융권 대출 회수 문제와 같은 연쇄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인천 경매 지방법원 감정인인데요. 요즘에 인천에 이런 비아파트 경매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전세 감소와 월세 증가의 흐름은 개인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전세와 월세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전세 종말을 예측하고 있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 이 변화가 서민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함께 지켜보고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세가 나쁘다, 뭐 임대인들 배 불려주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무책임한 말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흥미로우셨나요? 여러분들의 전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짜 전세가 없어질까요? 전세가 없어지면 누가 가장 피해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빠이.